췌장염이면 보통은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꽤 버티는 장기예요. 조용한 장기예요. 터질 때까지 아니면 터지기 직전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파열되면 50%나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갑자기 돌변하게 된 거예요. 예하! 라라아빠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억에 남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8살 푸들아이였고 담낭 파열로 내원한 커피예요. 췌장과 다르게 담낭은 조용한 장기예요. 췌장은 굉장히 예민해서 문제가 생기면 환자가 일단 아파해요. 배를 아프니까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애기 표정만 봐도 우리 보호자님들은 우리 아이에 뭔가 있다라고 느끼세요. 그래서 질병 초기에도 췌장염이면 보통은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담낭은 꽤 버티는 장기예요. 조용한 장기예요. 터질 때까지 아니면 터지기 직전까지 천천히 질병이 진행되다 보니 환자가 거기에 적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담낭이 파열되면 복막염, 폐혈증, 쇼크 50%나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담낭은 정기검진이 필요해요. 7살 이상이라면 짧게는 3개월, 길면 6개월에 한 번은 담낭, 췌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주세요. 담낭의 역할이 혹시 뭐죠? 담낭은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장기는 췌장, 소장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방은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간에서 지방 소화를 돕는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췌장에서만 소화되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든 담즙액이 나와서 그 담낭에 저장돼 있던 게 수축되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지방 소화를 돕게 돼요. 그래서 담낭염, 담석, 췌장염 아니면 담낭 점액종, 쿠싱 이런 호르몬 질환이 있거나 담낭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들은 절대로 저지방식이를 하는 걸 추천해요. 노른자,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처럼 빨간색 고기 먹지 말기, 다른 강아지용 모든 간식들을 먹지 말기. 그렇다라고 해서 사료만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계란 흰자 같은 닭가슴살 같은 지방이 적다면 먹이셔도 돼요. 선생님, 췌장과 담낭이 좀 연관이 있나요? 사람병원에서 간담체라 그래요. 붙어 있어요. 간이 있으면 그 안에 담낭이 숨어 있고요. 담낭이 지방 소화를 돕는 물질을 장으로 내보낸다라고 했는데 그 관을 췌장이 같이 써요. 간, 담낭, 췌장은 위치적으로도 가까이 있고 하수구 같은 관도 거의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췌장염이 심하면 췌장으로 가는 하수구가 막힐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담즙액도 막힐 수 있어요. 그러면 담낭도 스트레스를 받고 담낭에도 손상이 가해질 수 있고, 담낭 하수구가 막힌다면 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간이랑 담낭, 췌장은 항상 같이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담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상이 어떤가요? 담낭은 조용한 장기고 통증에 둔감한 장기고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라서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파열되기 직전 상황이다라고 하면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기운이 조금 없다, 식욕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미묘한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3살, 4살 된 아이가 조금 밥 안 먹고 아니면 조금 다리를 전다고 걱정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근데 10살 된 아이가 밥을 조금 안 먹는다 그러면 바로 병원 데려가셔야 돼요. 왜냐면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 담낭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갑자기 돌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파열되기 직전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파열되는 순간 담낭에 있는 액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돼요. 완전히 강아지가 이렇게 배를 웅크릴 거고 아파서 숨도 못 쉴 거고, 아니면 반대로 계속 소리 지를 수도 있고, 그냥 누가 봐도 우리 아이 심각한 상황이다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3에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말 담낭 질환이 심각하게 되기 전에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 다만 이 변화는 전신 증상이에요. 갑자기 막 황달이 심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기운이 없고 그냥 밥을 안 먹고 그냥 활력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노령견은 전신 마사지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배를 마사지 했을 때 특정 부분을 아파할 수도 있고 이런 미묘한 증상일 때 병원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담낭이 파열된 경우는 응급이에요. 수술을 고민할 게 없고 최대한 빠른 수술을 해야 되고, 다만 수술했을 때 사망률이 50%나 되는 위험한 상태예요. 우리 커피의 초음파 사진을 보면 여기가 담낭이고 파열된 액체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복막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였어요. 시간이 지체되면 폐혈증이라는 질환으로 악화돼서
전신 감염으로 사망하게 돼요. 이럴 때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최대한 빠른 수술을 해야 되고, 보호자님은 감사하게도 예전에 저희 병원 진료를 받고 저희 병원을 믿어주셔서 응급으로 내원하셨고 응급으로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예전에는 담낭을 적출하는 것 자체가 병원들마다 선생님들마다 얘기가 달랐는데, 최근 나오는 가이드라인들은 생각보다 예방적인 담낭 수술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복강경으로 담낭을 적출할 수 있어요. 우리 커피처럼 담낭이 파열돼서 오면 그때는 복강경이 의미가 없죠. 어차피 다 세척하고 다 새로 수술해야 되니까. 근데 예방적인 수술은 복강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건강한 담낭을 예방적으로 떼는 경우는 없어요. 담낭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거나 슬러지가 꽉 차 있거나 점액종 초기거나 이런 소견이 있을 때 예방적인 수술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다니는 병원 선생님들과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가 잘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술을 단순히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황금 시간을 지켜서 그래요. 담낭 파열 진단을 받으시고 그날 새벽 바로 예은으로 연락을 주시고 오전에 바로 수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호자님의 빠른 수술 결정.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응급 상황이 되면 어느 병원에서 수술할지 미리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외과적인 경험이에요. 저희는 아무래도 외과 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담낭 파열 수술, 소장 이물 수술, 다양한 고난이도 수술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때 쌓였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술지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고 환자한테 피해를 가장 덜 줄 수 있어요. 파열된 담낭에서 나왔던 담낭액이에요. 이게 파열된 담낭이에요. 이런 주머니가 파열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파열된 담낭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안에 있는 지방으로 다 감싸주고 수술의 시작과 끝까지 40분 이하로 빠른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과, 마취과, 테크니션 선생님들 모두 한 팀으로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술 노하우가 아무리 좋아도 담낭 파열 수술을 했는데 바로 퇴원할 수는 없어요. 환자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외과에서는 수술만 하고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베테랑 내과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같이 환자를 봐주시게 돼요. 그럼 내과 관점에서 혈압이나 체온이나 이런 전반적인 환자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춤 관리를 통해서 환자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 커피가 수술실에서 수술 마치고 들어왔어요. 50% 사망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알려진 게 그러니까. 그럼 보호자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가 50% 사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수술 후에 지금 다시 돌아온 상태예요. 수술실에서 처치실로 내려와서 바로 체온을 올리고 하는데, 우리 커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수술 직후인데 벌써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한테 가려고 하고 일어서려고 하고 이런 모습 너무 감동적이에요. 수술한 다음 날인데, 사실 수술한 날도 스스로 밥을 먹었고 수술한 다음 날부터도 밥을 잘 먹어요. 담낭을 파열을 수술했는데 수술한 다음 날 밥 먹긴 쉽지 않아요.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수술할 때 3일간은 국소 마취제를 여러 군데를 사용했고 최소 침습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수술 이틀 후 모습이에요. 생각보다 이렇게 편안해 보이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편안해 보일 수 있는 거는 수술 직후부터 트라우마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최대 용량의 펜타닐이 패치로도 들어가고 혈관으로도 들어가고 여러 진통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그렇게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이런 아이들은 회복이 빨라요.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산책도 같이 하고요. 수술한 다음날 산책하는 모습이에요. 수술한 다음날 이렇게 좀 걷고 움직이는 게 일반적으로는 대다수의 환자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좀 걸어야지 말초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혈전을 예방할 수도 있고 회복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잠도 잘 자요. 왜냐하면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권장하는 거는, 너무 중환자인 경우는 안 되겠지만 환자 상태가 가능하면 보호자님이 직접 면회 중에 저희 병원 옥상에 가셔서 햇볕도 보고 바깥 공기도 쐬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입원했다가 계속 입원장 안에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많은 아이들은 산소가 필요해서 입원장 안에만 있는 경우도 많은데, 커피는 회복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렇게 입원장 밖에 있다가 입원에 있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었어요. 네 번째는 의료 장비예요.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의료 장비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행히 저희는 감사하게도 환자가 많은 병원이니까 최신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구매할 수 있어요. 우리 커피도 처음에는 HFNC라고 하는 호흡을 보조하는 고유량의 장비를 통해서 폐를 완전히 펴주고 안전한 상태에서 회복을 시켰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이런 중환자 입원실에 들어가게 돼요. 예전에는 이런 입원장들은 산소방이었어요. 산소 농도만 올릴 수 있었는데, 이런 최신 입원장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이산화탄소를 1000 이하로 낮춰서 굉장히 쾌적하게 유지하면서도 습도와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은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벤틀레이터라고 하는 장비도 가지고 있어서 인공호흡 장치죠. 사람 중환자 입원실에서 사용하는 게 벤틀레이터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통해서 완전히 폐가 펴지고 완전히 환자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관할 수 있는, 환자의 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폐가 완전히 쪼그러지지 않게 조절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장비고, 이런 벤틀레이터를 구매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활용도는 굉장히 높고 이 벤틀레이터 덕분에 많은 중환자를 살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야간에도 수의사가 2명이에요. 야간에 수의사가 2명 있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동물병원이 진료비가 엄청나게 비싼 거는 제가 보기엔 인건비가 가장 커요. 병원 측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든 작은 인원으로 어떻게든 많은 인원을 봐야지 효율이 생기는데, 실제로 저희를 포함한 이런 2차 병원들은 효율성보다는 실제로 환자의 생존율, 낮은 합병증, 이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비효율적인 인원 구성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 덕분에 생존율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응급질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갖고 계신 게 좋아요. 응급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병원에서 하겠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호흡이 안 좋아지면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어느 병원을 가겠다 정해두시는 게 좋고요. 저희 병원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 예약과 다르게 응급 환자를 위한 시간은 항상 비워두고 응급 진료를 위한 스텝은 항상 상주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심한 호흡곤란, 발작이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심각한 구토설사가 있거나 등의 증상이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예은동물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른 진료, 빠른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췌장이나 간, 다른 어떤 장기보다 중요하고 질병도 호발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담낭이라는 장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이 질환도 궁금해요, 이 응급수술 궁금해요 라는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사랑하는 예불님들의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